하이 퍼브. 예, 전국에 계신 마스터 프로바이저님들 반갑습니다. 마지막 시간 너무 자주 뵈니까 식상하지는 않은지요.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의 핵심 기술 우리의 핵심 기술을 전반적으로 오늘 총집합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 기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화는 여러분들 순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예, 노화는 순리라고 생각한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핵심 기술은 노화를 역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검증해 보일 수 있는 대단하죠? 예, 박수 쳐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지금 5세대까지 사용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변한 거 보니까 정말 우리의 기술은 순리를 역행할 수 있는 기술이 맞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술이 이렇게 순리를 역행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약기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약기술을 화장품에 적용했다라는 의미는 어느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면 제약기술이란 화장품 기술, 식품 이런 기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기술을 잘만 만들어 놓는다면 화장품에 적용하고 식품에도 적용하고 여러 분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확장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 제약기술이란 제약기술 중에 우리 몸에 유효 성분을 전달하는 경로가 여러 경로가 있는데요. 반드시 이 제약기술을 우리 몸에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경피 전달, 지금 우리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경피 전달이죠. 그래서 경피 전달 또는 먹는 또 경구용도 있고 또 붙이는 패치 형태도 있고 또 주사제로 혈관으로 주입할 수 있는 주입형도 있고 코로 흡입하는 또 뭐가 있죠? 흡입형도 있고 또 마이크로 니들, 칩, 또 니들 바늘로 통해서 뚫어서 전달하는 경로, 이런 여러 경로로 유효 성분 전달 시스템. 우리는 제약이 아니죠. 그래서 제약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고 유효 성분 전달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유효 성분 전달을 통해서 내 피부에 적용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가 어디냐면 우리의 피부다. 그런데 이 피부는요,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반드시 뭐가 돼야 되죠? 침입을 막아야 되는 보호 장벽이 있다. 그래서 절대 외부로부터 뭔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피부로 유입되는 독이 엄청나게 위험하다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예, 우리의 피부는 배출하는 기능이지 흡수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디까지 적용이 돼야 되냐면 진피층까지 어떻게 해요? 흡수와 전달, 반드시 침투 기술을 통해서 세포까지 적용이 가능해야지만 어떻죠? 개선이 일어난다. 제약기술은 반드시 효과가 있답니다. 반드시 개선이 된다. 그래서 이 피부의 기능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의 유효 성분 전달, 이 약물 전달 시스템이 어느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냐면 첫 번째, 높은 안정성입니다. 자, 제약기술은 여러분들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다룰 수 없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많이 바르더라도 유효한 성분이어야 돼요. 만약에 내성이나 부작용이 일어나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높은 안정성,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다가 생체 친화적이어야 돼요. 우리 피부는 배설하는 기능이지 흡수하는 기능이 아니라 했죠. 그런데 자기 몸에, 내 몸의 세포막과 아주 흡사하다면 자연스럽게 퓨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생체 친화적인 내 몸의 세포 구성 단위인 인지질 구조로 만들어져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진피층까지 침투가 되어야 한다. 자, 진피층은 무엇이 많죠? 아까 보니까 피부 구조에 줄기세포라든가 혈관, 많은, 그러니까 세포와 가까운, 그래서 진피층까지 반드시 흡수가 되어야 된다. 거기다가 흡수가 되었다면, 세포 내로에 흡수가 되었다면 어때요? 바로 신호가 전달되고 억제와 생성이 되고 조절이 가능하게끔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약물 전달 시스템 중에서도 우리가 진피층까지 들어가려면 나노 전달체에 뭐를 봉입해서 유효 성분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나노라는 게 좀 생소하죠, 우리 엠피님들. 자, 그러면 나노의 크기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나노는 여러분들 시베리안 허스키가 어느 정도 한 1m 정도 된다면 모래가 1ml라고 보시면 돼요. 모래가. 그럼 모래는 만져지죠? 육안으로도 알기가 확인되죠? 자, 그러면 나노 전달체는 어느 만큼이냐면 바이러스 크기가 100나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나노 전달체는 100나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형태의 유효 성분을 봉입해서 어디까지? 세포 내로의 유효 성분을 전달 가능할 수 있는 이 전달체가 나노 전달체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술은 어마어마한 건지 아시겠죠? 보이지도 않는 곳에 유효 성분을 어떻게 봉입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리포점에 대한 이 상식을 여러분들 제대로 아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리포점은 우리 목 생체 신화적이다. 뭐요? 인지질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어때요? 수용성과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저기? 친수성, 친유성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인지질 구조막 안에, 그죠? 세포막과 유사한 인지질 구조 안에 뭐를 약물을 유효 성분을 전달하는 전달체를 리포좀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1970년대에 이 리포좀화되는 정맥주사 항암제가 개발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정맥주사는 누구만 사용할 수 있죠?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큰일 나겠죠. 상용화가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리포좀의 단점이 있습니다. 자, 리포좀의 단점은 불안정하다. 이걸 바르는 형태로 만들면 쉽게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봉입률이 낮다. 상용화가 가능하게끔 개발이 되려면 봉입률이 97% 이상은 되어야지 상용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리포좀은 어때요? 40%, 50%.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부딪히는 우리 엠피님들 바깥에서 나가고 리포좀 100% 얘기하는 리포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때요? 헉! 대단하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왜? 니네 어디까지 침투돼? 어느 만큼 봉입해서 100%? 100% 봉입했다면 몇 나노야? 우리 진피층까지 들어가려면 160에서 180 나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나노 전달체라면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에 타겟팅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난 데이터가 있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야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리포점이 상용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다? 봉입률이 낮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피부 침투율. 피부를 뚫고 직접 어때요? 수동적인 침투로 세포까지 전달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리포점의 단점이다. 그래서 상용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리포점의 변천사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많이 검색하면 이 자료가 나와요. 예전에 과거의 리포점은 이중 구조의 리포점, 지금 현재는 뭐다? 다중층 리포점, 스텔스 리포점. 미래에 나올 법한 이 리포점은 뭐냐면 에토점, 또 타겟팅의 리포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리포점의 변천사를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에토점은 다 아는 거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는 학문적인 리포점이에요. 학문적인 리포점은 1970년대에 벌써 나왔다고 얘기했죠. 근데 상용화 못 시켰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왜 못 시켰다고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뭐를 하느냐면 지속적으로 연구를 계속하지만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품화가 될 수 없다, 상용화가 될 수 없다예요. 자, 이렇게 학문적으로 나온 이런 리포점의 변천사, 이건 학문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김유미 박사님은 뭐를 한 거냐면 앞으로 나올 법한 미래의 에토좀을 우리가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이드로겔을 접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의 바깥 시장에 있는 화장품들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바깥의 화장품의 원료 시장, 나노 화장품, 펩타이드 화장품, 한방 화장품, 거기다 줄기세포 화장품, 고분자 저분자 화장품,
이 모든 게 지금 많은 제약회사라든가 바이오 회사들이 이쪽으로 뛰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가지고 있는 제약 기술이 있죠. 그 제약 기술을 화장품에 접목하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제약의 원료들의 배합, 그걸 통해서 여기에 많이 뛰어드는 이유가 있으나 그 기술을 어떻게 해요? 상위 제약 기술로서의 데이터를 만드는 그 과정이 이미 우리 김유미 박사님은 시장과 10년, 20년을 앞서 있다라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코스메티컬 시장, 바깥 시장이 코스메티컬 시장이 제약화돼서 어떻게 해요? 정말 개선을 이끌어내려면 10년, 20년의 연구를 계속 거듭하면서 어떻게 나와야 된다? 데이터로 형성이 돼서 명확한 일정한 효과가 나야지만 이렇게 상용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플랫폼 기술이 어느 만큼 대단한지 아시겠죠? 자, 우리의 플랫폼 기술은 핵심 원료를 최적화시켜서 나노 사이즈에 맞춰서 그것도 봉입하는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예요. 이게 시장과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 우리의 기술은 뭐라 그랬어요? 미래 기술.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 후, 20년 후에나 상용화가 가능한 그런 미래 기술로서 여러분 지금 우리 MP들, 마스터 프로바이저님들은 이걸 도구로 사용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술이 어느 만큼 대단한지 우리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의 핵심 기술 나노 안에 유효 성분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경피 전달을 통하는 게 하이드로 에토존. 우리 피부의 가장 큰 장기 중에 경피와 모낭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큰 장기에 전달하는 게 하이드로 에토존. 그리고 우리 큰 장기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모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모낭이 가장 큰 곳이 어디예요? 머리카락. 그렇죠. 여기가 가장 큰 뭐죠? 모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솜털이 있죠. 요걸 또 모낭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모낭 전달 두 가지의 경로가 있어요. 우리의 하이드로 에토좀이라는 이 전달체 기술이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이 모낭 전달 하이드로 파티좀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하이드로 에토좀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인지질 구조, 생체 친화적이어야 돼. 내 건지 네 건지 네게 내 건지 내가 네 건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포 옆에 가면 자연스럽게 퓨전이 되는, 그래서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그 안에 있는 많은 유효 성분을 99%를 내 세포막 안으로 침투시킬 수 있다. 이게 우리의 하이드로 에토좀 기술인데 이 세포가 어때요? 크기가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피부에 지금 적용했어요. 그랬더니 표피, 진피, 근육 중에 각각 타겟팅 할 수 있도록 나노 사이즈를 자유자재로 봉입이 가능한데 그 핵심은 리포좀은 안정화가 되지 못했어요. 잘 깨진다고 얘기했죠. 유효 성분을 봉입할 수 있는 안정화가 되지 못했어요. 맞죠? 봉입률이 낮기 때문에. 그 봉입률이 낮은 걸 어떻게 우리 하이드로 에토존 기술에 뭐예요? 하이드로 겔을 접목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로 겔이 이 유효 성분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하이드로 에토존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 겔의 양에 따라서 유효 성분이 자유자재로 다 달라질 수도 있고 어때요? 크기도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한 게 우리의 하이드로 에토존 기술이에요. 자, 이 대단한 기술이 우리의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이드로 에토존 기술이 경피를 전달해서 각각 타겟팅에 표피, 진피, 근육층에 머물러서 각각 뭐를 낸다? 유효한 효능을 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이드로 에토존을 이 안에 유입되는, 이 안에 봉입하는 유효 성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유효 성분을 봉입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없는 신규 나노 융합 소재가 된다라는 게 팩트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무슨 저분자, 고분자, 나노 화장품, 무슨 한방 화장품, 그게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모든 원료를 이 안에 어떻게 99%를 봉입해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신규 나노 융합 소재가 되는, 우리는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팩트다. 자, 그러면 세상에 없는 신규 나노 융합 소재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이 기술이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이노텍에서 직접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제품화로 만들어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연구원뿐만이 아니고 그런
이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소름 끼쳐요. 자, 그런데 이 하이드로 에토존 기술이 어떤 유효 성분을 봉입하느냐에 따라서 신규 나노 융합 소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피층에 각각 타겟팅이 되는데 진피층에서 콜라겐 생성, 콜라겐 분해 억제, 엘라스틴 주름 생성 억제까지 시키는 뭐를 해요? 세 가지의 펩타이드를 봉입했더니 트리액션 펩토좀이라는 신규 나노 융합 소재가 되는 그것뿐인가요? 우리 몸은요 항산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5가지의 이 항산화 네트워크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서는 절대 항산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없다. 그런데 이 하나의 인지질 안에 5가지의 물질 수용성, 지용성의 이 2가지의 성질을 같이 봉입했다라는 이 기술도 어마어마한 기술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 하이드로 에토존 기술을 개발하는데 무려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 화이트 컴플렉스 좀이 뭐를 해요? 진피층 상층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멜라닌 형성 자극 단백질을 억제시켜준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화이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리의 화이트 컴플렉스 좀이라는 신규 나노 융합 소재예요. 자, 거기다가 멀티좀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그 멀티좀 시리즈 중에 편백나무잎 추출물을 봉입했더니 멀티좀 사이프레스가 되고, 또 리기다 껍질 추출물을 봉입했더니 멀티좀 리기다가 되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향후 이 안에 무엇을 봉입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신규 나노 융합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우리만의 독보적이고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하이드로 에토좀의 이 기반 핵심 원료가 내 피부에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 기능을 하는가, 효능을 내는가. 그래서 콜라겐 생성, 분해 억제, 멜라닌 생성 억제, 피부 진정, 거기다 활성산소 제거, 엘라스틴 분해 억제, 생성, 조절이 가능하고 제거를 할 수 있고 생성을 시킬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기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핵심 원료는 일반적인 회사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원료의 배합,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우리 MP님들은 그래서 우리 핵심 기술을 명확하게 아셔야지만 앞으로 여기에 얹어질 무궁무진한 산업의 확장에 많은 도구, 여러분들의 산업이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이 기초 기본인 우리 핵심 기술을 모른다면은 아무것도 확장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유효 성분을 우리가 바깥 시장에서 지금까지 원료를 사다가 썼다면 그 유효 성분도 우리가 직접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성분을 직접 수급하는 거죠. 유효 성분을 어디서? 우리가 원물을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수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양의 저 숲에 가서 뭐래요? 편백나무 잎 추출물을 우리가 수거하기 위해서 뭐래요? 숲을 사버리죠.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거기에다 수급해서 추출물을 개발하는 거예요. 얘가 몇 도시에 훨씬 더 효능 효과가 뛰어나다. 어떤 온도에서 어떤 이 공법으로 어떻게 추출하면 훨씬 더 고농축의 원료를 수급할 수 있다. 그래서 유효 성분을 분석하고 효능 효과를 검증하고,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이게 뭐냐면 바깥의 시장에서 카테킨이긴 한데 카테킨인데 쟤네 카테킨 좀 다른 것 같아.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원료는 고시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카테킨은 그냥 카테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규 천연 소재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하이드로 익스트랙션 공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뭐를 보여준 거냐면 맛을 보여준 거죠. 화장품으로. 개선제로 맛을 보여준 게 카테킨의 원료이긴 하지만 우리 하이드로 익스트랙션 공법으로 어떻게 추출하고 농축해서 이걸 다시 분말화시키고 어떻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 분말화된 거를 다시 어떻게 고농축 용액으로 녹여내서 이걸 다시 어디에다가 하이드로 에토좀에 봉입하든 하이드로 파티좀에 봉입하든, 그래서 따라할래야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원료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카드라가 아니고 일반적인 카테킨의 원료보다 우리의 익스트랙션 공법으로 만든 우리의 카테킨은 100배 이상의 농도로 효능 효과를 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건 또 뭘까요?
흰목이 버섯 추출물이죠. 그래서 타사 대비 7,500배. 그래서 우리는 이 농도가 어느 만큼 효능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가능한 일정한 뭐죠? 데이터, 과학적인 데이터로 증명해 보이는, 그래서 이 항산화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멜라닌의 제 세포 내 멜라닌 수가 감소하는 걸 그래프로 증명하는 우리의 특허 공법을 여러분들에게 팩트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신소재를 개발할 수 있다겠죠. 자, 이 신소재 공법뿐만이 아니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하이드로 익스트랙션 공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냈어요. 자, 여러분들 면역에 좋기 위해서 여러분들 홍삼을 먹죠. 홍삼에 뭐에?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사포닌을 어때요? 여기에 무슨 공법으로 했대요? 생물 전환 공정 기술을 통해서 뭐를 뽑아냈대요? 신소재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진세노사이드라는 이 신소재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고부가 가치를 갖는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진세노사이드가 고부가 가치를 갖는 이유는 뭐냐? 이 진세노사이드라는 신소재를 화장품의 원료, 건강식품의 원료, 또 거기다가 뭐 천연 신약으로도 개발이 가능하고 또 항암제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기술을 하나 만들기만 제대로 만든다면 기술의 영역이 계속 무궁무진하게 확장이 가능한 게 고부가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전달체 기술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봉입하는 모든 원료를 고부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세상에 없는 신소재로 탄생시킬 수 있는 게 우리의 하이드로 익스트랙션 공법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게임 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는 자, 이렇게 효능 효과를 그래프로 그려서 정확한 데이터로 세상에 알려주는, 그래서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그래서 전자, 공연, 능, 그리고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면 그 효소를 억제시키는 능력, 그런데다가 활성산소가 생기면 전자를 어느 만큼 줄 수 있는지, 이 활성산소를 어느 만큼 제거할 수 있는지, 거기다가 뭐예요? 진정 효과는 어느 만큼 뛰어난지에 대한 이런 데이터로 명확하게 제시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우리의 이 염증 인자 감소까지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고 우리의 효능 효과, 폴리페놀의 총량보다 일반적인 외부에 있는 폴리페놀보다 우리의 익스트랙션 공법으로 만들어진 이 폴리페놀의 이 함량이 어느 만큼인지 그래프로 명확하게 비교 분석해주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는 팩트죠. 나가서 깨질 이유가 전혀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유효 성분을 경피로 전달했다면 지금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 몸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모낭을 통해서 왜 전달체를 못 만들었을까? 그걸 보세요. 리포좀화 시켰던 리포좀, 1970년대의 리포좀도 아직까지도 상용화 못 시켰어요. 40년가량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맞죠? 그런데도 우리 김유희 박사님 뭐 했어요? 상용화 시켜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쓰고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10% 차지하고 있는 이 모낭 전달체, 고용지질 나노 입자 안에 기름 성분은 자꾸 상온에 올려놓으면 엉겨버려요. 3년 이상 보관이 가능해야지만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는데 상용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질, 우리 몸의 이 생체 친화적인 기름 성분, 피지와 유사한 성분 안에 유효한 성분을 봉입했더니 20% 30%의 봉입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어요. 원료를 그냥 다 갖다 내버리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99%를 봉입할 수 있는 하이드로 에토좀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용지질 안에 콕콕콕 박아 넣었더니 어머 웬일이야, 모낭을 통해서 진피층까지 뻥 뚫려 있는 경로로 쑥 하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닌 어느 만큼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간차 방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간차 방출하는 것뿐만이 아닌 뭐를 하죠? 일주일, 한 달, 만약에 1년까지 늘릴 수 있다면 이 기술이 우리의 기술인 거예요. 저는 와파린을 먹습니다. 동맥경화 환자입니다. 저에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약을 안 먹었으면. 동맥경화 환자들은 딱딱하게 혈관이 굳어가는 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묽게 해주지 않으면은 언제 어느 때 혈관이 터서 죽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 약을 먹는 게 죽기보다도 싫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일매일 먹는 약이 아니고 이 약이 한 달에 한 번만 먹는다면 나 같은 환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이게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기술은 한번 만들면 어떤 영역에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술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걸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의 기술 대단하죠? 자, 이 기술 안에 어떤 유효성물을 봉입하느냐에 따라서 24시간을 지속 방출하는데 이펙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달을 아무리 하더라도요, 내 세포와 같이 공존하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와 같이 공생하는 이 미생물들의 이들의 균형이 깨지면 질병에서 해방할 수 없다. 그게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들의 균형, 유익균과 유해균의 이 균형이 맞춰져야지만 어때요? 질병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우리 김유미 박사님의 사고의 전환이죠. 그러면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되는, 우리는 상생이니까 우리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주면 되겠네. 우리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주면 건강한 놈은 아주 건강하게 살 것이고,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이 원료들이 있으면은 유해균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겠네. 그럼 균형이 맞춰질 수 있겠네. 근원을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 미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 이 기술, 파티바이옴이라는 이 기술이 어느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느냐면 익스트랙션화 시킨 추출물을 미생물에게 먹입니다. 그런데 그냥 먹이는 게 아니고 이걸 다시 한번 뭐를 한다? 발효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의 핵심 그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발효 기술, 이 익스트랙션화 시킨 우리의 이 원료 안에 발효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발효 생성물이 생겨요. 하이드로 익스트랙션화 시킨 이 기술도 따라 못하겠는데 여기다가 우리만의 균주를 또 더했어. 또 발효를 시켜버렸어. 그랬더니 또 다른 발효 생성물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할래야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기술이 우리의 기술이에요. 그랬더니 폴리페놀 함량이 어마어마하게 발효 전후랑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항산화 능력의 발효가 전후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랬더니 내 몸에 있는, 내 피부에 같이 공생하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유해균은 감소하고 유익균은 상승하는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제 피부에만 적용했을 뿐이에요, 이 기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술을 제대로 알려면 이 5가지 핵심 기술, 모든 원료조차도 우리가 익스트랙션화 시켜서 그것도 92가지의 원료를 어디에? 하이드로 솔루션 워터에 같이 봉입해버렸는. 그래서 400에서 450 나노의 표피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시간차 방출도 모자라서 각각 타겟팅의 기술. 그래서 표피에 머물고로 해서 뭐를 하냐면 가장 적정한 수분과 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형태의 피부 보호 장벽을 유지시켜주는. 그래서 이 5가지의 우리 핵심 기술이 이렇게 피부 조직의 침투 기전으로 표피, 진피, 근육층에 머물러서 각각 모낭을 통해서 전달하고 표피에 머물러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래서 각각의 모두 노화로 일어나는 근원이 해결되는 우리의 핵심 기술이 우리의 침투 기전입니다. 자, 그러면 기전 정말 생소하지 않나요? 기전이란 반드시 뭐다? 기전이란 침투하는가, 세포까지 침투하는가. 그래서 DNA를 건드려서 신호를 정말 전달하는가, 신호를 전달해서 내 세포가 생성할 수 있게끔 만들고 어떻게 해요? 억제될 수 있게끔 만들고 조절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가, 이게 뭐냐면 기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카드라가 아니고 명확한 데이터로 보여주는 이 자료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드러내는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린다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이 우리의 기술을 따라올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세상이 지금 하나씩 증명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택한 교수가 노벨 화학상 후보에 올랐던 본인의 기술이 나노로 원하는 대로 합성할 수 있는 기술로 노벨 화학상 후보에 올랐어요. 우리는
원하는 대로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조절이 가능해서 내가 원하는 데까지 어떻게 해요? 타겟팅까지 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이 기술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는 기술임에 분명한 자료겠죠. 자, 그것뿐인가요? 나라에서 인증했어요. 바이오노텍 이 기술, 우리 김유희 박사님의 기술이 국제적인 혁신 기준 평가를 통해서 정부가 인정한 기술 혁신형 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자, 우리의 기술이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다. 우리 기술이 결국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한 자료. 그래서 우리 바이오노텍에 무려 1년간 50억의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 세금을 아무데나 쏟아붓지는 않겠죠. 자, 이게 우리의 AA 등급 기술력 상위 5%에 든다라는 아주 팩트입니다. 자, 그뿐인가요? 코로나 백신 mRNA 이 백신 기술이 우리 기술이 상위에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증명해 보이는 자료예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mRNA 기술을 활용해서 치료제나 백신 개발을 노리는 기업들이 상당수 많은데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는 건 정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넘어야 할 산이래. 왜? 이게 인체 내에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뭔가 들어오면 얘가 공격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분해 요소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잡아먹어버려요. 그랬더니 어때요? 흡수되기 전에 안정화가 되지 않고 어때요?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백신 맞았는데 내가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잘 몰라. 명확한 데이터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 백신이 접목한 기술이 뭐냐면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는 이 지질 나노 입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에 공부하셨죠? 우리의 고형 지질 나노 입자. 우리는 솔리드, 고형이기 때문에 솔리드, 리피드 나노 파티클 기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만큼 가지고 있다고요? 24시간을 시간차 방출, 어디까지? 세포 깊숙이까지 흡수가 가능하고 명확한 데이터 억제, 생성, 조절이 가능한 데이터 보여줘야 됐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세상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10년, 20년을 앞서 있다는 걸 증명한 자료 맞죠? 자, 이렇게 우리의 핵심 기술은 지속적으로 1세대를 통해서 흡수에만 머물렀다면 지금의 시장은 이 시장입니다. 1세대. 그런데 우리는 1세대, 2세대, 3세대를 통해서 흡수와 전달, 생성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5세대 기술을 통해서 완벽한 전방위를 통해서 노화로 일어나는 근원이 모두 다 해결되는 완전체 기술임을 증명한 게 이게 사이언스입니다. 자, 우리 기술 어마어마하죠? 자,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 박지숙 지사님의 얼굴이 진화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시술을 통해서도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인위적인 보톡스 필러를 통해서 안면 거상술을 통해서 만들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정말 침투해서 생성하고 억제하고 조절이 가능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팩트라는 거예요. 자, 또 박미진 지사님의 얼굴만 보더라도 또 맞죠? 저는 요즘 박지숙 지사님보다 박미진 지사님 사진을 더 많이 활용합니다. 팩트죠? 예, 검했던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화이트닝이 됐으며 어떻게 광대 밑에 있는 꺼진 부분이 어떻게 시술을 하지 않고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가? 또 이분은 어떻습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나요?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카드라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변천사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속적으로 계속 변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로 증명해 보이는 그런 회사라는 거. 자, 우리의 독보적인 이 원천 제약 기술은 독보적이고 독자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따라할래야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래야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 독보적인 기술이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자, 이 기술을 만든 우리 주식회사 코슈코의 김유미 박사님이 무엇을 전공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생체공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것뿐인가요? 광학 연구원이었어요. 그것뿐인가요? 제약 연구소에 계셨었죠. 이분은 많은 연구 이 데이터를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김유희 박사님이 뭐라 하냐면 더 이상의 화장품 기술은 없어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비교 대상 없는 거 맞죠? 자, 이 더 이상의 화장품 기술이 없는데 이 완전체 기술로 10월 컨비너스 이제 곧 커밍 순. 더 이상의 세상에 없는 제품에 세상에 없는 기술을 더한답니다. 자, 왜 여러분들 우리가 컨비너스 이전에 여러분들 리포브로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아시겠죠? 이 건강기능식품에 여러분들이 기술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약장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장사가 되려면 기술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술을 왜 리포브로 이해해야 되냐면 컨비너스 시장에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 건강기능식품의 제재가 엄청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대 과장 광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포브로 훈련돼야 되고 리포브로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은 핵심 기술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속 뭐를 해요? 이해를 하고 계속 습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시겠죠? 예, 우리의 이 컨비너스 융복합 헬스케어 플랫폼이 탄생하는 순간 세상에 없는 제품이 세상에 없는 기술이 더해진다면 어마어마한 시너지로 저희 폭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예쁘지 않아요? 나이 50 하나에 이렇게 고울수가. 그런데 저는 5년 전의 얼굴보다 훨씬 더 고와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는 늙고 싶어도 늙지 않는다. 불로장세. 자, 앞으로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 무병장수. 자, 그뿐인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얹어질 평생 직장. 그것뿐인가요? 우리는 상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친구까지 같이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멋진 비즈니스가 전 세계 글로벌 넘버원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 도구로 여러분들 마스터 프로바이저님들에게 지금 주어진 그 멋진 도구라는 거예요. 이 멋진 도구로 우리는 최초의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그 글로벌 넘버원의 기업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스터 프로바이저님들의 질적 성장, 그래서 지식, 교육 당연시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 멋진 회사 맞죠? 예, 글로벌 넘버원을 가는데 지금 우리에게 또 다른 상상, 그 이상의 기적이 일어날 컨비너스가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스터 프로바이저님들이 전문가로 양성돼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시겠죠? 저의 핵심 기술 총 정리편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은 우리 박지숙 지사님의 운영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